안녕하세요. 인자기 자본편의 크리스정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 시장과 경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셔야 할 10개의 차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연준의 금리 인하 시사 부분을 이제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죠. 월러 이사가 원래 매파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분인데 현재 금리가 충분히 제한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더 올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반문을 했는데 한마디로 지금 현재 금리는 충분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충분히 제한적인 만큼 인플레이션을 하방 압력을 주고 있고 경기 수요에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 충분히 강을 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현재처럼 2%를 향해서 더 내려가면은 금리 인하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도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연준의 점도표를 이제 연준의 위원들이 예상을 한 점도표죠. 점도표를 보면은 사실 내년 말이나 돼야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장의 기대는 여기를 한참 넘어섰습니다. 일단 지금 CME 그 페드 워치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을 보면은요.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5월이나 6월에는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이치뱅크 독일의 이제 최대 은행이죠.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6월에 50bp 정도의 이제 두 번의 금리 인하라고 할 수 있겠죠. 50bp 정도의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내년에만 175bp 정도의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급진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전망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채 시장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채권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채권 시장과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상당히 굉장히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채권 시장은 현재 연준의 금리 인하 시그널 그리고 도비시한 정책 완화 시그널에 힘입어서 지금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채권을 더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요. 2008년 이후 최대 월간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이제 국채 시장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이제 벤치마크 금리죠. 시장 금리라고도 인식을 하는데 이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2011년 미국의 신용 강등 이후에 최대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투자자들이 국채의 채권 그리고 국채의 회복을 바라면서 매수세를 보이고 그런 반작용으로 금리가 빠르게 인하를 했다,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 이후 최대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2008년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좀 다르죠. 왜냐면은 그때 같은 경우는 지금 잘 기억하시면은 아시겠지만 2008년 같은 경우는 자산 시장이 붕괴되던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회복을 하던 시점은 2009년 3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중순부터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죠. 그때 당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폭발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다 버리고 채권으로 향하던 시점이죠. 그러면서 채권 시장이 굉장히 강력한 채권, 그 중에서도 국채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던 시점이고요. 지금은 채권 시장이 이미 붕괴를 한 시점입니다. 자산 시장의 붕괴 때문에 그런 안전자산 선호 시그널로 국채에 모여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채권 시장, 특히 국채 시장은요, 미국 그 채권 시장 역사 이제 100년 정도 만에 최대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미 채권 시장이 붕괴된 이후의 회복 시그널로 나타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과는 분위기가 다르고요. 2011년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가 겹치고 그리고 채권 시장이 바닥을 쳤다라는 기대가 겹치면서 이 회복에 대한 기대가
같이 만나서 나타나는 회복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S&P 500 같은 경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주일 정도에 한 번씩 그 기술적 분석 그 리포트를 내는데요. 현재 S&P 500의 이제 상승세가 10월 저점 이후에 상승세,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 랠리가 나타났죠. 그 이후에 지금 저항선에 다다랐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풀백을 할 수 있다, 풀백 혹은 조정을 겪을 수 있다라는 전망인데요. 현재 지금 가장 이상적인 지지선, 그러니까 다음 하락 시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반등을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레벨은 지금 20일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초록색인데요. 20일 이평선인데 이 레벨은 또 하필이면 또 이제 갭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4458에서 4421 레벨인데 여기에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은 그 한마디로 뭐냐면은 선물 시장에서 뻥 하고 뛴 시점이죠. 그래서 이 레벨은 거래 규모가, 거래액이 굉장히 작은 레벨이죠. 그래서 보통 갭이 있는 시점까지 이제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20일 이평선 상승 추세의 단기적인 상승 추세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레벨이 바로 20일 이평선이 있는 현재 갭 4458, 4421 레벨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5일 이평선이 있습니다. 5일 이평선은 4334 그리고 4319 레벨인데요. 이쪽도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그 거래액이 비는 만큼 여기서도 충분히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시장이 상당한 수준의 하락세를 좀 보인다면, 풀백을 하면서 약간 조정 수준의 하락세를 보인다면 200일 이평선이자 장기 강세장의 마지막 레벨인 40주 이평선, 이거도 만나는 이제 4268에서 4245 레벨 정도까지도 하락이 가능한데요. 사실 여기까지 하락을 한다면 사실 시장이 경기 침체를 봐야 할 만한 상당한 수준의 악재가 나타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의 지금 하락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조금 낮다,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그 S&P 500의 전반적인 추세 혹은 패턴이 컵앤핸들 패턴이 구축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2021년서부터 나타난 하락세, 그리고 2023년까지의 고점에서 다시 하락을 했다가 올라가는 추세, 이거를 이제 컵앤핸들이라고 하죠. 큰 하락에서 반등 추세, 그리고 다시 나타나는 조그만 하락에서 반등 추세인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 굉장히 좋은 추세라고 볼 수 있겠죠. 올해 10월 저점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경우, 이상적으로는 역시 5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거는 이제 하락 추세 패턴, 올해의 하락 추세 패턴으로 다시 복귀하지 않고 반등하는 경우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그럴 경우 컵앤핸들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넥라인이 그러니까 2021년의 고점 그리고 올해의 고점이 모두 돌파될 경우에 상당히 불리시한 시그널로 해석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그 추세 혹은 심리를 보자면 아직까지 보수적인 추세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머니마켓 펀드하고요. 그리고 마진 부채입니다. 이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은 만큼 수익률도 같이 높아진 상황이죠. 왜냐면은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경우는 단기 국채에 많이 투자를 해요. 현금성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단기 국채에 많이 투자를 하죠. 그만큼
채권 시장의 수익률이 높으면 머니마켓 펀드의 수익률도 높게 유지가 되는데요. 최근 단기적으로 머니마켓 펀드가 상당히 좀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머니마켓 펀드도 부진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머니마켓 펀드도 이제 자금 유출세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여전히 글로벌 머니마켓 펀드는 누적 규모로 지금 8.3조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익률 그리고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강력한 예가 버크셔 해서웨이가 아닌가 싶어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3분기에 뭐 거의 1,570억 달러에 달하는 그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이 국채, 단기 국채입니다. 그러니까 머니마켓 펀드에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의미로 지금 워렌 버핏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완전히 안정적인 강세장을 만들어낼 그 기반에 있지는 않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들, 거물 투자자들이 여전히 머니마켓 펀드를 선호하고 있다. 국채, 단기 국채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또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마진 부채,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죠. 이 마진 부채는 올해 초에 이제 조금 올랐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역시 투자 심리가 여전히 조금은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이거를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할 정도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안정적이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이 회복의 초기일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침체가 진행 중일 가능성도 maybe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여전히 보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시장의 전반적인 회복, 올해 들어서 회복을 하고 있는 섹터 로테이션의 추는 어디에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은 가치와 성장의 두 축으로 이제 좀 보자면 시장의 추는 지금 성장으로 향해 있다. 여전히 금리가 계속 높은 상황을 유지했음에도 올해 내내 성장으로 향해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올해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붕괴되고 그리고 연준이 다시 유동성을 투입을 하고 정부가 이 금융 섹터를 다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유동성을 투입을 하면서 성장으로 추가 또 완전히 선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올해 말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또 강해졌고 그리고 약달러 등 이제 금융 환경이 완화되면서 또 확실한 수혜를 보면서 또 성장주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 환경 완화 그리고 글로벌 회복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중대형 성장주가 현재 지금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 소형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물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위주로 시장이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IWN 소형 가치주가 소형 성장주를 아웃퍼폼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강해지면서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나타나는 7월부터 나타난 추세는 소형 가치주가 좀 더 소형 성장주보다 아웃퍼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중대형 주 같은 경우는 성장주가 가치주를 완전히 아웃퍼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기조를 조금 뒷받침해 주는 기업들의 추세 혹은 스탠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10월 저점 이후에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지금 불을 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환매라고도 하죠. 자사주 매입은 기업들이 자기 주식을 되사는 거예요. 되사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다 태워버립니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시중에 풀려 있는 주식의 수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함으로써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현재 올해는 사실 이런 자사주 매입이 굉장히 낮았어요. 왜냐면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었고, 또 실리콘밸리 사태가 나타나면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기업들 스스로도 자사주를 굳이 돈을 써가면서 매입을 해서 태우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정적인 기조가 강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연말 들어서 이런 기조가 뒤집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지금 자사주 매입의 급등으로 이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지금 자사주 매입이 올해 내내 굉장히 약했는데 최근 몇 주 동안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지금 올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이 지금 역사적으로 11월하고 12월에 굉장히 많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이 환매의 급증, 자사주 매입의 급증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충분히 많이 떨어졌다. 주가의 저점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재인데요. 원자재 중에서도 유가죠. 왜냐하면 유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하고도 지금 연결이 돼 있고, 인플레이션은 또 금리하고도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유가의 움직임이 경기 침체 혹은 경기 회복을 또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유가가 어떤 식으로 이제 향후 움직일 것인가, 내년에 그리고 내후년까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긍정적이죠. 골드만삭스는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적은 만큼 이제는 저점에서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드만 같은 경우는 현재 저점에서 회복을 해서 향후 80에서 100달러 수준으로 회복을 한 다음에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2026년까지 안정적일 것이다 보고 있는데 2026년까지의 회복은 사실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시경제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라는 점, 그리고 고용 시장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가도 이 채용 공고가 높은 만큼 그 실업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쿠션이 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미국 경제가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유가가 현재의 저점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고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현재 시장은요, 지금 유가 선물 시장은 유가의 추가 하락을 계속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유가가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경기가 이제 지표상, 데이터상으로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타날 경우에 유가도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에 여전히 저평가된 에너지 섹터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있겠죠.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경제가 침체, 둔화를 이제 향해 반영을 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계속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에너지 섹터의 부진, 에너지 섹터가 한동안 부진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골드만은 이제부터는 저점에서 다시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유가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시장이 경기 침체에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봐요.
만약에 유가가 안정적으로 회복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유가가 경기 침체가 아니라 연착륙의 가능성을 본다라고 보는 거겠죠. 시장이 금리 인하를 보면서도 침체를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한마디로 골디락스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건데, 만약에 침체의 가능성을 더 강력하게 볼 경우, 이거는 경제 지표가 무너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더 안 좋아질 경우에 이런 그림이 나타나겠죠. 그럴 경우에 에너지도 같이 부진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또 하나의 큰 단서는 금리가 될 건데요. 시장 금리, 결국 국채 금리가 될 겁니다. 국채 금리가 현재 굉장히 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경기 침체를 보고 있는 거고요. 국채 금리의 하락 속도가 지금처럼 계속 아주 빠르게 하락할 경우 시장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에너지도 하락을 하고 유가도 하락하겠죠. 반면에 이제 어느 정도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조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좀 어느 정도의 반등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나타날 경우에 연착륙의 가능성을 시장이 좀 더 강하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또 강력하게 보여주는 게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그리고 월가 투자은행의 전망인데요. 다행인 건 이 모건 스탠리가 아직까지 여전히 조금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 모두 내년부터 시장이 회복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올해 저점을 찍고 내년부터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점점 시장이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그 기업 이익이 내년에는 상당히 가파르게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올해보다는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일반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의 포함되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주당 246달러로 모두 골드만과 모건 스탠리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내년 S&P 500의 목표가를 올해 4,500에서 4,700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사실상 고점을 상향 돌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봐야 될 점은 이제 많이 또 말씀을 드렸는데 금이죠. 골드 같은 경우는 현재 또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2년 동안 만들어온 거대한 이제 컵밴 핸들 패턴을 만들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확실히 보이고 있죠. 이제 모멘텀 지표 역시 아래 보이시는 모멘텀 지표 역시 곧 저점을 올리면서 다시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와 약달러의 수혜를 받는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이 합쳐지면 또 중국 같은 경우 이제 골드에 대한 수요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도 그렇고 그래서 골드가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골드에서 주시하셔야 될 부분은 이 GDX라는 이제 골드 마이너, 골드 채굴업자들이죠.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이제 좋은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이전에 단기적 고점을 뚫고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최근 역사적 저점에 아직까지도 있으면서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골드 마이너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비트코인 대비 골드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보다 그러니까 골드보다 비트코인이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여태까지는 역사적으로 이전에는 인플레이션 했죠. 혹은 금리 인하나 약달러의 수혜를 받는 게 오로지 골드였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크립토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요가 비트코인 크립토 쪽으로 계속 향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위험 자산 추세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런 크립토의 추세가 기울 가능성이 좀 더 강하겠죠. 특히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블랙락도 그렇고 ETF 승인을 사실상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다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풀백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38,000에서 4만원대에서 굉장히 큰 거래량이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저항선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단기적인 풀백이나 조정은 기대를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전히 시장은 또 한 번의 골디락스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죠. 시장은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기대가 과연 너무 과한 것일까? 뭐 여기에 대한 의문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크리스 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